보시면 박영규라고 돼 있죠. 지묘라고 돼 있죠. 네. 저 한문 잘 못 읽어요. 구한문풀이는 잘하는데 저 한문 잘 몰라요. 예. 그러니까 이해하셔요. 그리고 깊숙이 팠어요. 아예 100년, 1000년이 가도 이게 해 없게끔. 원래 이거 비석 이렇게 파야 돼요. 깊이. 그래서 이 자리로 2002년에 경북 구미시 상모동 산 24-2번지 명당지로 이장을 했어요. 여기가 명당이거든요. 이 터 자체가. 명당 같아요, 안 같아요? 명당 같아요. 그렇게 하면 사기꾼 되는겨. 같아요, 안 돼? 여기 보면 이끼가 있잖요. 흉당 같은데요. 이래야지 맞지요. 아, 이끼가 있으면 흉당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그런데 명당인데도 이끼가 잔뜩 꼈시요. 그럼 흉당 아니요, 이거. 안 그래요? 관리 안 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관리해도 여기는 이끼가 껴요. 왠 줄 알아요? 아까 제가 힌트 드렸지요. 저쪽으로 한번 봐요. 여기서 보시면 저 오태동산이요. 요 앞에가 금우산 자락에서 내려왔는데 오태동산 짤이고 오태동산이 복주리 역할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낙동강이 내려가면 오태동산 짤이가 복주리 형태로 그 사금을 구미공단에다가 싸놓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겨울에는 겨울풍이 너무 무서워서 오히려 겨울풍을 받아주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겨울에 바람이 오태동산을 넘지 못하고 오히려 박정희 대통령 할아버지 묘자리, 아버님 묘자리로 이렇게 올라오는 형국이요. 그럼 겨울이 여기가 냉풍이 분다는 얘기요. 여기가 그래서 빙의골이 된다는 얘기요. 명당이라 빙의골은 아니지만 흉당일 땐 100% 빙의가 타는데 여기가. 그래서 박영규님은 구미 상모동 24-2번지로 이 자리로 오신규.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할아버지 박영규 묘소가 있고 할아버님 묘소는 명당이고 이 아래 박정희 대통령 아버님 박성빈님은 묘소가 할아버님 밑에 있어요. 그 아버지 묘소도 명당이에요. 아래는 큰형님 박동희님이 묘소에 있으나 박동희님은 흉당에 계셔요. 그리고 그 옆에 큰 형수님 묘소는 명당에 있어요. 그리고 혈장은 혈 넓이는 24m, 혈 길이는 71m 혈장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혈장 단점은 명당이나 더 이상 묘소를 쓸 수 없어서 더 이상 밑으로 쓸 수가 없어요. 묘소를 쓸 수 없기 때문에 큰형님 박동희님 아래로는 대가 끊어지는 절손 자리가 나와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 밑에는 아들이 없다는 얘기요. 그래서 예를 들면 박정희 대통령 아드님 박지만 씨가 아들을 낳잖아요. 그 아들이 낳지만 안타깝게도 대는 끊어지게 될 거예요.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 터를 보면 대는 또 이어져요. 그 박정희 대통령 터가 바로 아들 터거든요. 그 딸 터도 있지만 아들 터도 있다는 거.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미 대가 끝났고,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터에서 발복될 때까지는 아들이 없다가 박지만 씨가 아들을 낳지요. 그래서 원래 여기는 절손자리요. 그리고 또 하나, 이 낙동강이 때리는 형국이요. 정동쪽에서는. 그래서 돈이 다 나가요. 그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복귀시 손계 방향, 복귀시 손계 방향이거든요. 이 바라보는 방향이. 낙동강 저 배불뚝이 터. 그래서 경북 구미시 공단 259번지 삼성전자가 있고 그 자체를 향으로 삼은 거예요. 만약에 정동쪽으로 살았다면 쫄딱 망했을 거예요. 그런데 향을 아무리 정동이 때린다 해도 향을 복향을 두면 오히려 문제가 안 되죠. 그리고 복향을 봤을 때 여기서 보면 제왕산이 아니에요. 저건 재물산이지, 재물산.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아드님 박지만이가 돈을 많이 벌 수밖에 없었던 거는 2002년 후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해 안 가죠? 박지만 씨가 돈을 많이 벌었던 시점은 1999년도, 97년인가 98년도서부터 이지를 만들고 이지를 운영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돈이 많이 벌었다고 못 봐도 이 터에서 돈을 많이 버는 후손이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낙동강이 감아주는 배불뚝이 형국이고 낙동강이 재물을 많이 쌓이게 해줘요. 그리고 특히 오태산은 복조리 형국으로 낙동강이 흐르면서 사금 재물을 모아주는 복조리산이에요. 그리고 겨울에는 액조리산이 돼요. 왜? 바람을 감아주니까. 그러나 문제는 겨울풍이 들어갔다 나오는 바람풍 자리에 냉골이에요. 여기가 냉골. 그리고 심지어는 빙의터까지 나오게 하는 대흉당들이 많아요. 주변에. 저 안쪽으로 가면 완전 빙의터가 나오거든요. 냉골이요.
그리고 빙의터를 만드는 원흉산은 구미시 이문동 산 9 오태산이에요. 오태산이 어떻게 보면 재물을 모이는 복산도 되나 겨울풍이 불면 액산이 돼요. 그래서 겨울에 조심하셔야 돼, 이 터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도 겨울에 두드려 맞잖아요. 박정희 대통령 때도 겨울에 두드려 맞지. 10월 26일이니까요. 예, 겨울이죠.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은 겨울풍이 시작될 때 두드려 막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겨. 그리고 자체적으로 특히 겨울풍이 불 때는 오태산 복조리가 겨울바람을 한 곳으로 모아 겨울 냉풍을 심하게 만들고 흉풍터를 만드는 산. 그래서 겨울에는 풍파가 심한 자리입니다. 바람은 흉풍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제가 만든 겨. 그러다 보니까 항시 이 터는 빨갱이 이념주의자하고 계속 싸우는 터가 되는 겨. 북풍이 불어오니까. 북쪽에서 바람이 불 때 망하는 겨. 민주화를 앞세워서 빨갱이들이 들어올 때 망하는 겨. 막지를 못하면. 이 터의 가장 큰 문제가 저기 보이죠, 저기. 철탑. 손계에서 진계 방향으로 철탑이 얼마 안 돼요. 저기 바로는 막 아유, 머리 아파 죽겠네. 머리 아파 죽겠슈. 철탑이 있으면 안 된다고 그랬잖요. 근데 왜 철탑을 세운겨? 이런 자리를 명확하게 알아야지. 그래서 철탑은 133m에 있고, 그 다음에 철탑은 전자파가 심하고, 전자파가 심하면 정신질환이 많이 생겨요. 와, 또라이 되는 거 미쳐버리는겨. 그리고 할아버님, 아버님 묘소를 봐도 강력한 독재 대통령 터는 아니에요. 여기 포근하잖요. 왜냐면 독재의 대통령 자리는 포근할 수가 없어요. 억압하는 자리거든요. 그러면 큰 인물들이 무랑하게 이렇게 대들어야 되거든요. 독재를 할 때는. 근데 여기는 평온하잖요. 모든 게 다. 그러니까 독재자가 아니죠. 저희 토산 있죠. 토산 있잖요. 아래 1단 토, 2단 토잖요. 저희 토산이 있다는 것은 의논하고 대화하기를 좋아하고, 중심은 재물을 좋아하고 재물이 쌓이고, 그리고 사업을 한다라고 돼 있슈. 터만 봐도. 그러다 보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독재자의 터라고 볼 수가 없어요.